지난해 해양경찰청 정년 퇴직자 평균 재직기간은 32년이라고 합니다. 한 조직에서 30여 년간 근무를 하다 보면 재직 중에 시대 흐름을 읽고 나를 바꾸려는 변화의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겠죠. 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사회적 가치가 변하듯이 조직 문화도 변화를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직장 갑질이나 이 미투 등 사회적 폭로를 직장 밖에서 경험한 MZ세대 비중이 빠르게 확대되면서 직장 내 사고방식과 행동 변화의 요청이 뜨겁습니다. 이 상명하복 중심의 계급 조직이란 특수성, 위로는 시대 흐름과 맞지 않는 일부 직원들의 낡은 사고방식과 행동, 아래로는 불합리와 불공정을 참지 않고 적극적으로 의사표현을 하는 젊은 세대의 특성이 만나서 이 직원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데요. 조직 문화를 변화시키는 힘은 개인의 인식과 실천의 노력에서 나옵니다. 동료 친화적 소통 문화를 구축하기 위해서 우리 직원 모두는 스스로의 행위를 돌아보고 개인의 고정관념이나 이 부주의함으로 인한 상호 간의 불편함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 영상이 제작되었고요. 저는 변호사 강성신입니다. 네, 첫 번째는 저희가 경계 존중의 개념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해요. 이 경계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의 친밀도에 따라서 유지되어야 하는 사적 영역을 의미합니다. 물론 이 직장이란 공간이 완전히, 온전히 사적인 공간만은 아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타인이 개인의 모든 사적인 영역을 침범할 수는 없는 거겠죠. 그러면 대표적인 경계 침해 행위가 뭐가 있을까요? 물리적 경계 침해인 예를 들어서 노크를 하지 않고 문을 막 벌컥 열어버린다거나 상대방 물건을 함부로 만지는 그런 행위, 그리고 동의 없이 상대방 물건을 막 갖고 와요. 혹은 상대방 물건을 빼앗는 등의 행위, 그리고 신체적 경계 침해인 뭐 머리카락을 만진다라던가, 나는 뭐 친근감의 표현이겠지만 상대방을 툭툭 친다라거나 발로 건드린다거나 엉덩이 등의 어떤 그런 특수한 부분을 만지기, 피곤하지 않아? 이러면서 어깨를 주무른다라던가 배나 옆구리를 막 쿡쿡 찌르는 등의 행위, 그리고 언어적, 정서적 경계 침해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막 소리를 지르고 위협하고 욕하고 비웃고 비난하고 간섭하고 괴롭히거나 창피함을 주거나 계속 전화를 한다라거나 무작정 찾아오기, 싫다고 했는데도 계속해서 따라다니는 행위. 시각적 경계 침해도 있을 수 있어요. 남의 몸을 몰래 엿본다라거나 자신의 신체 부위를 일방적으로 보여주는 행위, 그리고 또 일방적으로 음란한 사진을 보여준다라거나 동의가 없이 상대방의 사진이나 동영상을 인터넷 같은 데다 올리는 행위, 이런 행위 등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와 같이 타인의 사적인 경계를 침해하는 행위는 반드시 금지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잘못하면 직장 내 성희롱 및 갑질로도 인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경우에 우리에게 징계 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고 추가적으로 민형사 책임까지 지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부분을 알아야 할지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성희롱? 그 애매모호한 세 글자의 개념. 상급자와 계급장 한번 떼고 한 대 쳐버리든 가해자에게 직접적인 조치를 위할 수 있는 권리가 피해자에게 있다면 참 좋으련만 우리가 접하는 현실은 안타깝지만 그게 아니죠. 직장 내 성희롱 관련 기사들은 성희롱을 참거나 견디다 못한 이 피해자들이 직장 밖으로 내몰리는 불합리한 일들로 가득합니다. 그리고 이 가해자들은 피해자에 대한 미안함보다는 오히려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해서 합리화하느라 그냥 바쁘죠. 이 성희롱 사건이 벌어졌을 때 가해자들이 가장 흔하게 하는 얘기가 뭔 줄 아세요? 자기는 그게 성희롱인지 몰랐다고 해요. 그리고 굉장히 억울한 표정을 짓죠. 성희롱이라고 말하는 피해자, 그리고 성희롱이 아니라고 말하는 가해자, 이 둘의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이 명백한 강간, 뭐 이런 추행,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검은 범죄라고 한다면 이 직장 내 성희롱은 약간의 회색지대 같이 어딘가 애매하고 미묘한 부분이 있습니다. 회의 자리에서 자신의 의견에 반대하는 직원한테 상급자가 왜 이렇게 정색해? 그렇게 무서운 표정을 지으면 이쁜 얼굴 망가져 라고 말했다고 쳐봐요. 이건 성희롱일까요? 커피는 역시 여자가 타준 커피가 맛있지, 이런 표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언뜻 보면은 뭐 예쁘다,
맛있다. 좋은 말이잖아요. 칭찬 가치도 보이지만 이 발언의 맥락에는 이 직원의 발언을 차단하고 부정하려는 의도, 일하는 사람으로서의 그의 존재를 가볍게 여기는 태도가 숨겨져 있는 게 아닐까요? 따라서 이 발언 모두 다 어떻게 보면 성희롱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보여요. 이 성희롱이라는 단어에서 느껴지는 느낌이 마치 누군가를 일부러 귀찮게 하는 장난과 비슷한 그런 가벼운 느낌이 있는 것도 맞지만, 이 성희롱은 엄연히 피해자에 대한 성폭력이 될 수 있다는 거 우리는 잘 기억해둬야 합니다. 피해자 측면에서 생각해보면 단어의 느낌처럼 가볍게만 볼 일은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이 성폭력은요, 성을 매개로 남의 의사에 반해서 상대방에게 불쾌감이나 공포, 불안 등을 주는 모든 가해 행위를 통칭하는 말인데요. 성폭행, 성추행, 성희롱을 모두 다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이 중 성폭행은 우리가 들어보셔서 아실 거예요. 강간 미수, 이런 엄연한 범죄를 의미하고요. 성추행도 마찬가지예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모든 행위로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거든요. 근데 한편 이 성희롱은요, 그 법적 정의가 성희롱의 판단 기준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법에 정의되어 있는 개념을 살펴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듯이 이 성적 굴욕감, 이 혐오감, 이런 건 이 인식을 하는 주체에 따라서 그 평가가 달라질 수가 있어요. 누군가에게는 불쾌한 의미이겠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아무렇지도 않게 느껴질 수가 있다는 거죠. 즉, 이게 좀 의미의 해석에 있어서 분쟁의 소지를 내포하고 있다는 건데요. 그래서 이 성희롱을 개념적으로 이해하고 판단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 직장 내 성희롱을 보면 이 신체를 접촉하는 육체적 성추행이나 야한 사진 또는 음란물을 보거나 보여주는 이런 시각적 성희롱은 그걸 딱 마주한 순간 딱 불쾌한 느낌이 들죠. 근데 이 언어적 성희롱은 그게 그 순간에는 그냥 괜찮은 것 같다가 지나고 나면 은근히 불쾌한 경우가 종종 있죠. 그래서 자기 딴에는 재밌게 그냥 농담이라고 하지만 이게 분위기를 결국 싸하게 만들기도 하는데요. 언어적 성희롱은 예를 들자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딱 붙는 옷 입으니까 섹시하고 보기 좋은데 이제 그렇게 입고 다녀. 회사 다닐 맛 난다. 여자가 들어갈 때 들어가고 나올 때 나와야 되는데 너는 말라서 섹시하지 않아. 이야, 몸매 봐라, 몸매 봐. 누가 보면 처녀인 줄 알겠어. 최근에는 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여직원한테 살찐다, 그만 좀 먹어라 라고